자려고 누웠는데 낮에 들은 무례한 말 한마디가 자꾸 생각나서 이불 킥한 적 한 번쯤 있으시죠? 그때 이렇게 받아쳤어야 했는데 하고 곱씹다 보면 어느새 밤을 꼴딱 새우기도 하고요.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나면 여러분을 자극하는 그 사람이 가엾게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들이 던지는 독설은 사실은 자신이 고통스러워서 내뱉는 자백이나 다름없거든요. 상대가 왜 여러분을 도발하려고 하는지 그 뒤에 숨겨진 진짜 이유를 알면 더 이상 그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내 평온함을 지킬 수 있어요. 오늘은 무례한 사람을 가장 우아한 방식으로 무력화시키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나눠봅니다. 챕터 1.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의 진짜 속마음. 심리학자 제프 스키멜이 아주 흥미로운 실험을 했어요. 참가자들에게 당신은 화가 많은 편이라는 가짜 진단을 내린 뒤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게 했죠. 결과가 놀라웠어요. 화가 많다는 진단을 받은 사람일수록 남들을 훨씬 더 화난 사람으로 몰아세웠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우리 뇌는 자기 안에 있는 불편한 감정을 처리하기 힘들 때 그걸 다른 사람한테 전가한다고 해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투사라고 하는데요. 이건 마치 자기 집 쓰레기를 옆집 마당으로 던져버리고 저 집은 참 더럽네 하며 안도하는 것과 같아요. 넌 왜 그렇게 이기적이야? 라고 공격하는 말은 사실 내 안에 이기심이 들통나는 게 싫어 라는 그 사람의 고백이라는 거죠. 나르시시스트나 남을 조종하려는 그런 사람들은 또 상대의 감정을 흔들어 주도권을 잡으려고 합니다. 이게 좀 의외일 수 있는데요. 회의 중에 누군가 슬쩍 자극적인 말을 던집니다. 참다 못해 화를 내면 기다렸다는 듯 이렇게 말하죠. 아니, 왜 그렇게 감정적이세요? 진정 좀 하세요. 그 순간 내가 이상한 사람이 된 것 같죠? 이건 여러분이 이상한 게 아니에요. 상대가 정교하게 설계한 심리게임에 말려든 겁니다. 그 순간 여러분을 비이성적인 사람으로 만들고 그 자신은 냉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걸 심리학에서는 나르시시스트적 공급, 나르시시스틱 서플라이라고 불러요. 상대의 반응을 연료 삼아 자신이 통제력이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즉, 여러분을 살살 긁어서 폭발하게 만들고 내 말 한마디에 저 사람이 미치네? 나 진짜 영향력 대단하다 라는 비뚤어진 우월감을 보상으로 받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논리로 맞서려고 하거나 화를 내고 반박하는 건 역설적이게도 그들이 가장 원하는 맛있는 먹이를 주는 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건 딱 하나예요. 상대가 던진 쓰레기를 받지 않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마음속에 아주 커다란 구멍이 생겨요. 머리로는 반응하지 마, 먹이 주지 마 라고 생각해서 입을 꾹 다물었지만 마음이 개운하기는커녕 나만 바보 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에 먹으려지거든요. 근데 그건 우리 뇌가 공정함을 원하기 때문에 생기는 아주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챕터 2. 가만히 있으면 억울한 이유. 우리 뇌의 정의구현 본능. 상대의 도발에 반응하지 않고 잘 넘겼어요. 그런데 집에 와서도 씻으면서도 자려고 누워서도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그때 한마디 했어야 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요. 우리 뇌는 상대의 행동을 부당한 것으로 인식하면 그걸 바로잡고 싶은 본능이 강력하게 작동한다고 해요. 심리학에서는 이를 처벌 동기라고 하는데요. 뇌 입장에서는 상대에게 한 방 먹여야 비로소 이 상황이 끝났다고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대응을 안 했으니 뇌는 아직 숙제 안 끝났어 라고 신호를 보내죠. 그래서 그걸 계속 생각하게 돼요.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탓해요. 쿨하게 넘기지 못하는 자신을요. 하지만 반박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건 나를 보호하려는 아주 건강하고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자책하지 마세요. 자책은 스트레스를 낳고 그러면 판단력이 흐려지거든요. 근데 좋은 소식이 있어요. 미해결 과제를 똑같은 방식으로 갚아주지 않고 우아하게 마무리 짓는 방법이 있거든요. 잠시 뒤 챕터 3에서 같이 얘기 나눠볼게요. 여기서 관점을 살짝 바꾸면 좋아요. 상대의 도발에 반응하지 않는 건 지는 게 아니라 상대가 보낸 쓰레기를 수치 거부하는 거라고요. 주변에 혹시 이런 사람 있지 않나요? 똑같이 모욕적인 말을 들어도 크게 동요하지 않는 사람. 그들은 아는 거예요. 지금 상대가 자기 쓰레기를 나한테 버리려 한다는 걸. 그래서 속으로 생각하죠. 안 받아. 네 방에 다시 가져가. 이건 게임의 규칙을 내가 바꿔버리는 아주 강력한 주도권 행사입니다. 근데 이론은 알겠는데 막상 그런 상황에 닥치면 잘 안 돼요. 당연한 거예요. 가만히 있자니 속 터지고 화를 내자니 상대의 페이스에 말려들 것 같고 그래서 실전에서 바로 쓸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얘기해 볼게요. 챕터 3. 무례한 상대 우아하게 무력화시키는 3단계 대응법. 1단계. 공격을 정보로 바꾸는 관찰자 모드. 상대가 넌 왜 그렇게 예민해? 라고 쏘아붙였어요. 이 순간 우리 뇌는 자동으로 방어 모드로 전환돼요. 나는 예민하지 않아! 하고 반박하고 싶어지죠. 근데 여기서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저 사람은 지금 뭐가 두려워서 저렇게 공격적으로 자신을 방어하는 걸까? 딱 이 질문 하나로 여러분은 공격받는 사람에서 관찰하는 사람으로 포지션이 바뀌어요. 이게 왜 효과가 있냐면요. 왜 저럴까? 라고 궁금해하는 순간 우리 뇌는 감정에 휘둘리는 상태에서 벗어나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생각 모드로 전환된다고 해요. 뇌의 충동 억제를 담당하는 전두엽이 활성화되는 거죠. 길에서 강아지가 미친 듯이 짖으면 처음엔 무섭고 기분도 나쁘죠. 그런데 강아지 발에 가시가 박힌 걸 발견하면 어때요? 그때부터는 짖는 소리가 가엽게 느껴지잖아요. 상대의 독설도 똑같아요. 넌 왜 그렇게 이기적이니? 라는 말은 사실 내가 이기적인 사람이라는 게 들통날까봐 두려워 라는 그 사람의 고백일 수 있는 거죠. 이 부분이 이해되면 마음이 좀 가벼워질 거예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이제부터예요. 관찰자 모드를 장착한 후죠. 2단계, 연료를 끊는 회색돌 기법. 자, 이제 본격적인 무력화 단계예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이 길가에 굴러다니는 아무런 특징 없는 회색 돌이 되는 거예요. 어떤 말을 들어도 지루하고 감정 없이 건조하게 답하는 거죠. 실전 예시를 들어볼게요. 상대가 너는 항상 그런 식이지? 라며 비꼴 때 긴 설명이나 변명은 절대 그물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글쎄, 잘 모르겠네. 그럴 수도 있겠네. 영혼 없는 단조로운 목소리로 표정 변화 없이 딱 한마디만 하는 거예요. 상대가 너는 항상 그런 식으로 문제를 회피하지? 하며 비꼬아도 표정 없이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라고 답하세요.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게 중요해요. 나를 재미없는 대상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게 목표니까요. 이게 왜 효과가 있냐면요. 심리학에는 행동 소거라는 원리가 있어요. 보상을 제거해 행동을 멈추게 하는 건데요. 무례한 사람들에게 우리의 화나 눈물은 아주 맛있는 보상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회색돌처럼 아무 반응을 안 주면 그들은 결국 반응이 없네? 재미없다 하고 다른 먹잇감을 찾아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방법을 처음 시도할 때 상대는 더 무례하고 공격적인 행동을 보일 수 있어요. 이걸 심리학에서는 소거격발이라고 하는데요. 마치 자판기에 돈을 넣었는데 음료수가 안 나오면 평소보다 더 세게 자판기를 발로 차는 것과 같습니다. 이때 흔들려서 화를 내버리면 상대는 이렇게 학습하게 돼요. 아, 역시 더 세게 때려야 반응이 나오는구나. 그러니 조금만 버티세요. 처음에는 당황할 수 있어요. 상대가 더 화를 내면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건가 싶을 거예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상대가 더 세게 짖는다는 건 여러분의 회색돌 전략이 제대로 먹히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예요. 한 번에 안 될 수 있어요. 실패해도 괜찮아요. 지난번 화를 냈다면 다음엔 단답형으로 한 번만 답해보세요. 그걸로도 충분해요. 그러면 뇌는 나한테 다른 선택지가 있구나 라고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대처했는데도 이상하게 마음이 개운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감정의 찌꺼기가 남기 때문인데요. 이 찌꺼기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불쾌한 기억은 미해결 과제처럼 뇌 속을 떠돌며 계속 우리를 괴롭힌다고 해요. 그래서 마지막 단계가 정말 중요해요. 3단계, 감정의 마침표, 뇌의 폴더 정리법. 심리학자 제임스 펜네베이커가 제안한 방법인데요. 표현적 글쓰기예요. 거창하게 들리지만 사실은 아주 간단해요. 사실 플러스 감정 플러스 새로운 해석, 이게 다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사실은 있었던 일을 쓰는 거예요. 카톡에서 부탁을 정중히 거절했더니 상대가 알겠어 라고만 답했다. 그 다음 그 순간의 감정을 적는 거죠. 처음엔 화가 났고 나중엔 계속 신경 쓰였다. 괜히 내가 잘못한 것 같고 무시당한 느낌이 들어 기분이 상했다. 마지막은 사건을 재해석해서 쓰는 거예요. 상대가 실망했을 수 있지만 나는 내 상황을 설명했고 정중히 거절했다. 불필요한 설명이나 사과로 상대의 감정을 처리해줄 의무까지는 없다. 이게 왜 효과가 있냐면요. 감정을 처리하는 편도체를 진정시키고 그 감정 파편들을 이성적 판단을 하는 전두엽의 정리된 폴더에 넣는 작업이기 때문이에요. 이건 마치 책상 위에 흩어진 서류들을 정리해서 파일에 넣는 것과 똑같아요. 뇌는 비로소 이 상황은 이제 종료됐구나 하고 안심하며 파일을 닫아버리는 거죠. 완벽하게 쓰려고 하면 안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냥 노트에 끄적이듯 써보는 거예요. 중요한 건 감정을 밖으로 꺼내서 정리하는 과정 자체거든요. 오늘 나눈 얘기 정리해볼게요. 나르시시스트나 남을 조종하려는 사람들은 자신의 결점을 가리기 위해 남을 비난하고 화나 슬픔 같은 강렬한 반응을 유도해 왜곡된 우월감을 채우려 한다. 평온함을 지키기 위해선 그 공격을 정보로 읽고 회색돌처럼 반응하며 불쾌했던 경험을 언어로 정리해 뇌의 서랍 속에 넣는다. 평온함은 그 어떤 무례함보다 강력한 무기입니다. 무례한 사람은 바꿀 수 없지만 내 평화를 허락할지 말지는 내가 정할 수 있어요. 게임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질 수 없거든요. 한 번에 완벽해지려 하지 마세요. 어제보다 딱 한 번만 덜 흔들렸다면 그걸로 충분해요. 여러분만의 무례한 사람 대처법이 있다면 짧게라도 공유해주세요. 그 짧은 한 문장이 누군가에겐 오늘을 버틸 빛이 될 수 있어요. 이 영상이 마음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주세요. 브레인바이츠는 여러분의 평온한 하루하루를 응원합니다.